KBS 울산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드라마 격동 60년 불굴의 도전 제2화 조선소 이력서 취재 극본 이호 기획 연출 이지향 13번째 김학렬은 지친 듯이 보였다. 주무장관이라 할 수 있는 이한림 건설장관하고도 뒤틀릴 정도로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렸다. 단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각하께서 부총리에게 하명을 하신 사항이고, 얘기를 들으니까 부총리께서는 각하하고 새벽까지 말씀을 나누시기도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각하 집념이 어떠시다 쿠는 거를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그 일을 어디서 누가 한단 말입니까? 저나 건설장관은 측면 지원밖에는 더 깊이 못 들어갑니다. 그건 그렇게 말씀할 일이 아닙니다. 아이, 부총리님, 내가 조선을 압니까? 건설장관이 사실 깔아봐야 말만 들었지 조선에 대해 뭘 얼마나 안다고. 나도 모르지만 주모 장관이 그따위 발언을 우째해요. 처음부터 정주영이는 안 된다고 했다고? 아이, 그러면 처음부터 안 되는 일을 각하가 흔들어대고 있다는 소리 아이요? 아이고, 부총리님. 내가 각하하고 말씀을 나눈 건 정책 문제이기 때문이고, 물론 조선소가 중요하니까 각하께서 관심이 깊으시지요. 정책 문제는 평소에도 자주 말씀 듣는 기회를 가집니다. 새벽까지 말씀을 했던 건 교수들 모임이 있어서 그날은 특별했고요. 그래 하시고 나는 더 이상 생각도 없고 각오도 하고 있으니까 이 장관께서 주도적으로 해나가서 상공부에서 직원도 파견시켰잖아요. 각오라뇨? 각하한테 면담 시간도 내달란 말씀을 드렸고 죽을 각오하고 뵙는 깁니다. 물러나야지요. 뭐라고요? 각하한테 참말로 혼쭐 나시려고 그까짓니까? 그러고 현대 정회장 아니면은 다른 건설회사는 전부 문을 닫고 있답니까? 내가 다 화가 나네요. 없어요. 현대밖에 없냐는 소리는 입 있으면 한마디씩 다 했지만 그만한 여건이 되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렇게 딱 배수진을 치듯이 말씀하지 말고. 배수진을 치고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장관은 뭘 알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안합니다. 경제수석 때부터 많이 알아보셨겠군요. 조선공사를 살리는 것도 생각을 해봤고 다른 건설업자도 물색을 해봤지만 조선소 건설은 할 만한 기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조선소라는 게 배만 건조하면 되는 게 아니고 건축, 토목, 기계, 중장비, 전기 안 들어가는 게 없을 정도 아닙니까? 국가 전체가 다 동원돼도 어렵다 극하는 게 제철소하고 항공사하고 조선소 아니겠어요? 좌관, 나한테는 더 이상 말씀 마세요. 조선소 건설이 좌초되면서 경제개혁원 중심으로 경제부처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청와대 경제비서관실과 상공부 등에서는 다른 방안을 찾느라고 부심했다. 사태가 심각해진 것이다. 이런 가운데 서 있지 마시고 앉으세요. 저 급해요. 잠깐 내려온 거예요. 조선소를 포함해서 방위산업을 추진하라는 각하 지시로 우리 기획원에서 주물선, 특수강, 중기계, 조선소까지 4대 핵공장 건설 계획을 세워서 보고했던 거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근 1년이 지나도록 그 어떤 성과도 없으니까 우리 부총리께서도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낙심을 하시는데 이거 참... 정말 조선소 아니고는 그 방위산업이 전혀 불가능해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죠. 그럼 빈손으로 보고를 드려야 되겠어요? 비서관님. 네. 상공부 차관보로 계시는 오원철 차관보님이 4대 핵공장이 아니더라도 길이 있을 것 같다고 하셔서 좀 이따 청와대에 올라가실 것 같던데. 예?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 언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4대 핵공장 없이도 가능하대요? 조선소도? 비서관님이니까 귀뜸해드리는 거예요. 사실이었다. 대통령만 빼고 관련 장관들은 전부 뒤죽박죽으로 조선소가 되느니 마느니였고, 그래서 당시 서울공대 출신 상공부 차관보였던 오원철이 4대 핵공장을 짓지 않고도 부품 공장과 조립 공장을 설립하면 큰 돈 들이지 않고도 병기를 양산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그래서 곧바로 상공부에서 청와대 경제 이수석으로 발탁되는데, 이게 또 시쳇말로 오비삼척이라 남의 사정 살필 겨를이 없다는 식으로 조선소는 모르겠고 병기나 만들자는 식이었다. 아니 뭐야? 그게 상공부 방안이란 거야 뭐야? 부품 공장? 그 자식 머리통에는 조선소가 들어있지도 않는 거야. 아니 저 오후에 청와대에서 보고를 하든 말든 내삐리도. 저 청와대 실장님 전화가 와 있습니다. 상황은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었다. 납니다. 시간이 나왔습니까? 그게 아니고 경제수석이 한 번 더 다른 방안을 연구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그러는데 어때요? 아이, 경제수석 누구요? 1수석이요, 2수석이요? 이미 각하한테 올라가기로 했잖아요. 시간만 빼주시면 된다니까요. 아하, 참 속 좀 푸세요. 그 부총리께서 보고 드리기 전에 최대한 연구를 더 해보자는 것이죠. 응? 워낙 중대한 문제고 각각께서 수차 교수들도 만나시고 서적도 들춰보시며 관심을 가져오셨던 사안 아닙니까? 자꾸 갑갑하게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각하한테 목을 걸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일이고 5만 가지 방법을 다 생각했습니다. 이미 짐작을 하고 걱정돼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연구를 더 하든 어쨌든 내가 보고를 드린 다음에 뭘 하든 하라고 그러세요. 그 부총리 말씀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경제수석실에서도 워낙 신경이 쓰이는 문제다 보니까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그런 모양인데, 부총리께서 우리 수석을 한번 만나주시면 어떻겠어요? 그 경제수석은 한국의 현대뿐이겠느냐 그럽니다. 뭐요? 아니, 내가 지금 정 회장을 감싸고 돌기라도 하는 줄 압니까? 감싸느라고 정 회장밖에 없다고 극하는 줄 알아요. 왜들 이러지 정말? 차관 교섭 하나 제대로 못 해오는 정 회장을 감싼다면 뭐 때문에 감싸겠어요? 건설 장관하고 입이라도 맞추고 있답니까? 어허, 그 참 별 말씀을 다 하시네. 그게 아니고 현대 말고 조선소 할 수 있는 기업체 있거든 얼마든지 추천하라 그러세요. 있으면 얼마든지 추천해보라 극하세요. 진짜 욕 나오네. 나 참 그 부총리께서 보고를 드리고 돌아가면 경제수석실에도 가까이 불호령이 떨어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했다. 그런 흔적이라도 만들어야 얼굴이 설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자꾸 저러는 거지. 현대를 감싼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게 아닌데. 내 목을 내놓겠다는 각오라는데 더 이상 뭐를 생각하고 수석이 그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 시간이나 빨리 조정해 주세요. 청와대 측에서도 현대가 포기하는 것에 대비해 몇 군데 더 타진을 해봤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성과 화신에도 의사 타진을 했었으며 한진그룹 측에서는 신중히 검토해봐야 할 문제라고 회신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어떤 자식이야 그게? 나도 정 회장을 인정하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얘기는 설탕 장사도 좋고 고무신 장사도 좋고 돈만 벌었으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 안 돼 있다는 뜻으로 말한 건데 왜 자꾸 말꼬리를 잡고 난리야? 그게 아니고 장관님, 그 청와대에서 얘기를 들었다면서 우리 건설부에서 정식으로 발주를 할 거냐고 자꾸 문의를 해오고 있는 겁니다. 뭐?
청와대에서? 모른다고 그래. 우리가 지금 끼어들 입장이 아니야. 일체 발주 같은 거 없다고, 전혀 계획 없다고 얘기해요. 내 말 알아듣지? 발주가 있다든지 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휘말려들어. 청와대에서는 체크를 하면서 타진을 해보고 있는 모양인데요. 하든 말든 모른다고 하라니까. 유국장 당신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상인데 뭘 해? 난산난행이었다. 정부가 이미 경공업 우선 정책에서 벗어나 조선공업을 주요 수출 전략 산업으로 육성시킨다는 목표 아래 필요한 법 제정까지 서두르고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자금 부족과 관련 공업의 수준 미달, 그리고 선박 수주 불가능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소 건설이라는 게 정부 전체가 동원되다시피 할 정도로 단순히 조선소 하나만 볼 수 없는 이유가 내포돼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학자들은 조선소 건설이라는 거대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민간업체한테 맡겼다는 그 자체가 시행착오라고 지적했으며 정부가 경제 외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나섰어야 옳았다는 분석도 하고 있었다. 1차 계획이나 2차 계획 기간과는 약간 달리 이러한 새로운 경제 정책이 입안되는 과정이죠. 핵심은 뭐냐면은 지금까지의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 특화했던 그런 산업 구조가 이번에는 이제 중화공업 구조로서 우리가 전환을 시키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막대한 시설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기술 수준이 높은 이러한 자본 집약적인 산업 구조로 전환되어지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10년간에. 그래서 이제 물론 이 기간 동안에는 사실 사후적으로 봤을 때 중화공업이 너무 정부 주도하에서 추진되었고 그다음에 기술 수준이나 자본 수준이 충분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서 기업들이 수용태세가 안 돼 있는 그러한 출발을 했었기 때문에 처음 시기에는 이제 상당한 실패를 했었죠. 전 경희대학교 정경대학장이었던 이선 박사의 분석을 들었지만 물론 정부 입장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포항 종합제철소 건설만 해도 막대한 자금과 외교력이 총동원되다시피 했던 것이고 정책 면에서도 시멘트, 비료, 전자까지 한꺼번에 주도해 나가기란 불가능한 형편이 분명했다. 그런 상황에서 조선소 건설은 현대가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자 대통령의 결심만 기다리는 입장이 됐다. 회장님, 부총리실에서 전화입니다. 뭐라고 그래? 들어오시라는데요. 청와대구나. 지시했던 사업 계획서 가지고 오라 하고 차 대기시켜. 결국은 대통령 직접 면담이었다. 아니, 청와대로 가시게 된다면서요? 야, 정보도 빠르다. 응? 나더러 대통령께 직접 안 되는 이유를 설명드리라고 그러더니 정말로 시간을 얻어낸 모양이야. 회장님한테 부총리가 미리 말씀을 하셨다면서요. 직접 보고 드리라고. 그랬다 하더라도 자기가 소화시킬 줄 알았지. 이거 나 같으면 내가 소화시키지 정 회장 들어오시오 그러지 않겠어. 여기 준비한 사업 계획서입니다. 미국 나갈 때 가지고 다녔던 계획서이다. 덧붙인 거야? 예. 권상무가 작성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별도로 질문을 하실지 몰라서 필요 없는 내용도 마구 넣고 회장님이 복잡하게 작성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내 도크와 특수 선박 건조, 그리고 우선은 향후 20년을 내다보고서 최대 건조 능력을 내용에 포함시키고 장비, 부지 매입, 차관 도입선 다변화까지 집어넣었더군요. 사장은 내용을 봤어? 예, 저도 보고 우리 부사장도 봤는데 뭐 괜찮게 꾸민 것 같습니다. 충분히 살펴본 거지? 예, 그저 혹시 계획서 안에 그 차관 도입선을 여러 나라로 잡은 거에 대해 말씀이 계시면은 기계와 장비가 여러 나라에 퍼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십시오. 그건 사실 아니냐? 물론 사실입니다만은 그 기계나 장비를 여러 나라에서 구입하는 거고 차관을 여러 나라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하고 별개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차관 해주는 나라에서 기계를 사는 게 아니라 기계가 있는 나라에서 차관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그 차관국을 찾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아마 뭐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를 대통령도 느끼실 겁니다. 그래, 일을 안 하려고 이런 수고를 해보기는 처음이구나. 이건 비극이야. 기업하는 사람으로서는 윤리에 반하는 것이야. 이렇게나 어려운 일이니 말이지. 근데 대통령 만나시면 이거 사업 계획서 같은 거 어디 보시기나 하겠습니까? 그래도 가지고는 가야지. 어떡하든 도망쳐야 돼. 안 되는 일을 자꾸 하라니? 이게 미칠 노릇 아니냐 이거? 응? 그 최대 관건은 차관인데 조선소 건설에 필요한 갖가지 기자재를 약 4,300만 달러로 잡고 그 돈이 전부 차관으로 채워져야 되고 그것 말고도 또 2천만 달러가 필요하다. 그런데 최소한 1,000만 달러는 정부에서 융자를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잘했어. 아니 그래야 정부도 찔끔할 거 아닙니까? 돈 한 푼 융자 안 해주고 건설하라 하느냐, 그런 뜻으로 밀어붙이시고 그래서 거기에 1,000만 달러 정도는 박아놔야 액수에 놀라서 또 한번 찔끔하지 않겠습니까? 이야, 영희가 제법 전략적이네. 알았어, 한번 붙어보지 뭐. 부총리실로 향하는 정 회장은 깊숙이 눈을 감고 조선소 건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리했다. 제가 조선소를 갖고 싶은 야심은 사실 정부가 조선공업진흥법을 제정하기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7년에 법이 제정됐고 68년에 시행에 들어갔지만 제가 구상했던 조선소는 정부가 마련했던 조선진흥법 기본계획 같은 거에 비해서 오히려 야드 규모나 장악해야 하는 시장이 훨씬 더 커더랬습니다. 도크 규모만 하더라도 정부의 기본계획은 20만 톤급이었지만 저는 솔직히 50만 톤에서 100만 톤까지를 내다봤으니까 말입니다. 그 정도를 잡으니까 일본에 갔을 때 아카자와라는 통산성 중공업 국장이라는 친구가 입을 쩍 벌리고선 당신 조선 사람 맞습니까? 했던 거죠. 하지만 저의 야심은 무모했던 것입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조선소 건설에 필요한 3대 조건, 일테면 건설 자금, 건조 기술, 수주 물량 중에 단 한 가지도 확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윽고 정 회장은 느린 걸음으로 부총리 앞에 선다. 가십시다.